안녕하세요. 한국인 아마존 셀러들을 위한 채널 K존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요. 아마존 FBA PL 창업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과정들, 제품 선정부터 시작해서 소싱, 리스팅, 배송, 그리고 판매, 광고까지 창업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가장 먼저 제품 선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마존에 판매하려고 한다면 어떤 제품을 팔지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제품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 또는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 제품. 아마존에서는요, 아마존 빅데이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 어떠한 제품이 경쟁이 낮은지 모두 다 우리가 판명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 빅데이터 프로그램에는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바이럴 런치, 정글 스카웃, 그리고 헬리움 10이 대표적인 3개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바이럴 런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럴 런치는 정말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얼마의 제품을 처음에 오더해야 되고 얼마 가격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키워드는 어떠한가에 넣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어떠한 제품을 팔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개인 셀러들은 첫 번째로 시장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시장 규모가 큰, 예를 들면 아이폰 케이스 같은 그러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광고료라든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1등 기준 제품 리뷰수가 1000개 이하인 제품을 판매하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시장 규모는 돼야 하니까 1등이 적어도 200개 또는 300개 정도의 리뷰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계절을 타지 않는 상품입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 할로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같은 특정 시즌에만 팔리는 제품을 아마존에서 판매할 경우에 결국에는 잠깐 시즌 동안 판매되다가 1년 내내 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계절성 상품은 처음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깨지지 않는 상품입니다. 깨질 수가 있는 상품이라고들 많이 하죠. 물론 나는 포장을 잘해서 또는 이러한 경우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들 많이 하지만 깨질 수 있는 유리 상품, 거울 또는 그릇과 같은 상품들은요, 생각보다 악플 리뷰가 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악플 리뷰뿐만 아니라 우리가 CS 관리, 즉 반품에 처리되는 비용 또는 제품에 뭔가 이상이 돼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마진이 남는다고 해도 뒤에서 마진이 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많은 상품이지 않나 하면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세 번째 상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FDA 승인입니다. 아마존이 규제하고 있는 카테고리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국가적으로 맡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용품 등이 이런 거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제품을 승인받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선크림, 화장품 선크림을 건성용, 지성용 2개로 저희가 런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설 등록부터 시작해서 OTC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크림, 건성용, 지성용 각각 250만 원, 250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런칭하기 전부터 사실상 500만 원 쓰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4가지 상품군들을 제외하고 그러고도 나서도 굉장히 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나는 이런 제품을 팔아야 돼, 나는 꼭 아이폰 케이스를 팔아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카테고리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걸 피하고도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들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싱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소싱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떤 상품을 팔지는 정했는데 도대체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은 알리바바가 좋다는데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그래도 하는 게, 미국에는 FTA 때문에 관세도 덜 낸다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딱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제품을 어디서 소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저께 산 헤드셋인데요. 이렇게 헤드셋을 사시고 나시면 밑에 판매자 정보라든지 제조원 정보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런 제품들을 아마존에만 팔아보고 싶은데 제품을 좀 개선한다거나 박스를 또는 내 로고를 박아서 나갈 수 있나요? 또는 최소 단위 제품이 얼마인가요? 정도를 여쭤보시면 아마 손쉽게 한국에서 국내에서도 제조 공장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알리바바를 추천드립니다. 중국에서 만약 소싱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거래 대금도 보호가 되고 사기에서 그나마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알리바바 페이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리바바에는 전 세계 공장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 공장입니다. 그런 중국 공장에 영어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러한 제품군을 이렇게 조금 개선을 해서 우리의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 주문 단위가 얼마인가요? 연락을 하면 이제 그걸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500개 정도는 주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컬러만 변경하고 싶으신 거 또는 박스만 변경할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면 우리가 주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OQ와 리드 타임을 꼭 신경 쓰셔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브랜드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PL 창업, 즉 프라이빗 레이블 창업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에 뭔가를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중국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제품을 소싱을 할 때는 우리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아마존에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예시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하나 문 스토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뜨는 문 스토퍼가 있을 텐데요. 이쪽으로 좀 와야겠네. 문 스토퍼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신발이 좀 더러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까지 나와서 상품이 정말 좋아졌는데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또 개선해야 될까요? 왜냐면 새로운 시장을 개선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계속해서 고객들의 불만에 맞춰서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 상품군들을 계속해서 변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상만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포장 방법만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로고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제품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상품을 혁신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상품을 개선하려고 한다. 즉,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색상만 변경하셔도 좋고 로고만 넣으셔도 좋고 포장만 예쁘게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판매하려는 타겟, 즉 고객을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맞추시고 그분들의 니즈에 맞추셔서 색상부터 포장 방법까지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상품을 변경할 필요 없이요. 현재 스케치북을 팔면서 크레파스를 같이 주는 형태의 벌크 형태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크레파스를 사는 사람들은 스케치북이 필요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거 한 번에 내 거 구매하면 색칠 공부를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벌크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크 형태만 돼도 우리는 새로운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 상품과는 결국에는 다른 제품이 되겠죠. 물론 사가지고 합치면 하나가 되겠지만 그런 벌크 형태만 가지고도 우리는 상품 개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을 바꾸는 거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뀌려면 결국에는 몰드들이 필요한데요. 부품들이 하나하나 새로 생성될 때마다 플라스틱, 쇠, 그러한 고무 같은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몰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몰드들은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몰드 같은 거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처음에 만드시기 좀 부담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한 기본적으로 한 몇백만 원 이상이 샘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샘플 비용들 꼭 체크하시고 나서 내 상품을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매상이 아니라 반드시 공장과 연락하셔야 됩니다. 공장이 생각보다 MOQ, 즉 최소 주문 수량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도매상에서는 사실상 공장에서 받아온 것을 저희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 로고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포장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시건 중국에서 소싱을 하시건 또는 다른 나라에서
소싱을 하시건 꼭 도매상이 아닌 공장과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스팅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 즉 머리를 써야 되는 작업이었다면 지금 리스팅부터 배송, 그런 판매 같은 거는 정말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리스팅에는 먼저 1, 2, 3등 3개의 상품들을 보시고요. 그대로 카피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1등은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했는지 실제로 보시고 분석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싹 키워드를 가져다가 우리의 블랙 포인트들부터 시작해서 디스크립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팅을 하실 때는 카피해서 기계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장점들을 반드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리스팅을 하실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길게 넣을 수 있었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진 4장 또는 5장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선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진으로 개선이 안 된, 사진으로 한 번에 내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제품들은 사실상 아마존에서 판매되기 힘든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송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만들고 리스팅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사실 내가 한 번도 수출을 해본 적이 없고 수입을 해본 적도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우체국 택배로 보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행해주는 포워딩, 즉 포워더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포워더에 요청만 한다면 저 좀 필요합니다 라고 말만 한다면 포워더 업체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설명해 줄 텐데요. 옛날에는 수출 신고 필증부터 시작해서 BL, 부가세 신고, 선편, 미국 통관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더라면 이제는 사실 포워더한테 넘겨주고 포워더가 알아서 다 해주세요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워더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제품의 크기, 무게, 그리고 개수, 그리고 어떠한 상품을 보낼지 이것만 알려주면 그분들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한국에서 픽업도 해주시거든요. 우리 창고에서 그분들이 가져가시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포워더가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부분에서 겁먹으실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판매 광고입니다. 결국에 우리 상품이 미국 아마존 창고까지 도착을 했다면 이제 판매를 시작해야겠죠. 이제 그러면은 아마존 창고에서 스캔을 할 겁니다. 삐빅삐빅 하면서 우리 제품이 들어왔다고 완전히 승인이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제품을 판매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짜자잔 짠 하고 판매가 시작된다고 해도 우리 제품은 사실상 저 뒤에 한 15페이지 정도 뒤쯤에 런칭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를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판매 이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 광고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초보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얼리 리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처음 런칭하시고 나서 첫 5개 리뷰가 달릴 때까지 계속 돌리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또는 쿠폰 발행 등을 통해서 처음에 좀 프로모션들, 즉 세일 기간을 좀 줄 수도 있겠죠. 광고는 크게 브랜드 광고, 탑 광고, 중간 광고, 그리고 기생 광고라고 하는데요. 각각 위치별로 좀 다른 광고들이 있는데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들이 존재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광고를 제가 따로 알려드리는 영상 비디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마존 전반적인 모든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봤는데요. 사실상 지금 한 거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사실상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을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모두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영상 비디오에서는요. 한국인 아마존 셀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또는 한국인 아마존 셀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아마존에 런칭하는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한국인 초점에 맞춰서 하나하나 제품 런칭부터 소싱, 선정 모든 과정들, 판매, 배송 정말 모든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존 창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비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한국인 셀러분들을 위한 채널 K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